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A 1월 11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12월에 이어 새해 첫 기준금리도 연 2.75%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이 같은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완만하게나마 국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주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생산 물량 증대 및 고통 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이라는 이유에서인데 합의안에 따라 무급휴직자 455명은 3월 1일부로 전원 복직합니다. 개인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7등급으로 떨어지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지만 회복하기까지 5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한국의 개인 신용등급이 유난히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밀가루, 두부에 이어 서민 대표 반찬인 김치도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식품업체들이 정권 말 공백기를 노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NBA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 첫 기준금리가 연 2.75%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정례 회의를 열고 1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 인하된 후 11월부터 석 달째 기준금리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금통위가 1월 금리를 동결키로 한 것은 시장과의 예상과도 부합하는데요.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8%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 등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금리 동결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사 분규 사태를 빚었던 쌍용자동차 노사가 3년 만에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자로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와 김규환 노조위원장은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 공장 본관에서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에 대한 복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무급휴직자 복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다음 달 초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회사 실적이 개선된 데다가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들의 근무 복귀 문제를 자율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노사 양측의 공감대가 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신용등급 체계가 유난히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인 신용등급이 내려갈 때는 급행, 오를 때는 완행입니다. 대출금 상환이나 카드 결제의 경우 5일만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데 예컨대 비교적 우량인 3등급인 사람이 7등급으로 떨어지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체된 대출금이나 카드 결제액을 갚더라도 신용등급이 원상 회복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됩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현재 신용등급 체계가 금융소비자보다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영구 사무국장은 신용등급 산정 방식이 금융회사가 돈을 떼이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때문에 신용등급을 빨리 내리고 천천히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대선이 끝난 직후 두부값을 평균 9.3%, 콩나물은 13.6%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가공식품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바로 다음 날 CJ제일제당은 밀가루 값을, 풀무원은 두부 값을 올렸습니다. 정권 교체기를 틈탄 전형적인 레임덕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요금을 올리는 업체들은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화 강세가 계속되는 추세여서 업체들이 정권 교체 공백기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정리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네티즌들은 어떤 소식을 가장 관심 깊게 보시고 계실까요?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랭킹 뉴스로 보겠습니다. 1위 보시죠. 금을 한 번 던졌는데 3억 7천만 원짜리 조기 로또, 이런 뉴스 올라와 있습니다. 새해 첫 출어에 나선 한 어선이 3억 7천만 원어치의 조기를 잡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귀가 쫑긋 세워지는데요. 간혹 3일 조업에 3억 원 가까이 잡은 어선은 있었는데 이처럼 한 번 던진 그물에 많은 조기를 잡은 어선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조기 로또를 만난 것은 바로 지난 6일 오전 10시 제주 인근 해상에서인데요. 5시간 전에 투명한 그물을 올리자 조기가 촘촘히 박혀 끌어올리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선장 송명도 씨는 조기가 이렇게 많이 걸려있는 그물은 본 적이 없다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한동안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로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계속해서 2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부양으로 가당 잡나. 경기 불황으로 주택시장은 여전히 어려운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업계가 요구해온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핵심 규제들이 새 정부에서 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달 말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 수정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확실한 공약만큼 부작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위 보시겠습니다. 깡통집 담보대출자도 프리워크아웃, 2위와 연관된 기사인데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이 새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로 보이고 있죠. 이 신용회복위원회가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일반 신용대출 외에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월 11일 NBA 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